자, 52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그 수사지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지 권위는 언제 하는지, 수사지가 권위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 수사관님들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 간의 의사소통 통로다,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수사관님이 수사하시다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그 검사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사지 권위다 이럴 텐데, 언제 하는지. 실무상으로 보면은 언제 수사지 권위하느냐, 내가 이제 조사를 해서 구속을 할지 말지, 구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때 수사지 권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사가 끝나서 송치하기 전에, 조사가 끝났어요. 수사 결과 보고서 써도 되고 쓰기 전에 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실무상 보통 수사 결과 보고서 쓰고 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수사지 권위를 하는데, 송치하기 전에 기소 의견으로 할지 아니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수사관님들이 판단이 서면은 수사관님 생각에 이제 이거는 맞아 해가지고 판단이 서면은 굳이 지휘권이 받지 않고도 그냥 수사관님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증거라든지 뭐 다 갖춰가지고 이건 기소가 맞다 그러면 그냥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시면 돼요. 굳이 뭐 수사지 권유하지 않고, 수사지 받지 않고, 이렇게 이거 불기소 의견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사안을 봐가지고 이거 구속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냥 수사지 권유할 필요 없이 그냥 구속영장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있어 가지고 여기도 수사지휘권이, 여기도 수사지휘권인데, 이것은 이제 구속할지 말지 한다 해가지고 그냥 신병지휘권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 부분은 송치하기 전에 송치하기 전에 이제 수사지 권유한다 그래서 뭐 송치 전치 권유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근거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2020년 2월 4일 날 중요한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찰,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사지휘 받지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개정이 됐는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95조에 검사의 수사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196조에 사법경찰 관리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해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돼서 이제 없어진 거죠. 이게 없어진 거죠. 이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7조에 이제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있고, 그러면은 일반 경찰은 이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검사 수사지 받는데 이런 게 여기 없어졌죠. 이렇게 없어졌는데, 그럼 특별사법경찰 관리 있는데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특별사법경찰 관리는 어떻게 된 건지, 특별사법경찰 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면은 197조에는 사법경찰 관리해서 이게 들어오고, 우리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관님들은 245조 10 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래가지고 지금 197조에 있는 거 살림해서 전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아까 196조에 있던 부분들,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사법경찰 여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관계에 된 게 그 지금은 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이렇게 가지고 바뀌겠죠. 이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관님은 이전과 같이 그렇게 이제 수사 체제는 이전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검사 지휘를 건의해서 지휘를 받고 아니면 또 별도의 검사 지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전과 다름없이 그 수사 절차를 이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게 다시 보겠습니다. 196조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언제 시행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된다. 대통령령 아까 말씀드렸고요.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3주의 수사지휘 일반 그래가지고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사법경찰관은 수사관님들은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은 검사도 이렇게 지휘할 수 있지만은 수사관님들도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속해야 될지 불구속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좀 받아서 해야 되겠어요. 기소 의견을 해야 될지 불기소 의견을 해야 될지 헷갈려 이게 그래가지고 검사의 지휘가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하면은 검사에게 건의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수사 지휘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이제 사법경찰관련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의 지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수사지 건의하든지 아니면 수사지가 이렇게 수사지 건의해서 수사지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별대 수사지가 내려올 때 거기에 뭐 언제까지 뭐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을 지켜야 된다.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꼭 그 기한을 지키면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기한 내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지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사 기일을 어떠한 사유로 수사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지휘 건의를 하고서 그 지휘를 받아서 그 기한 외에 더 수사를 하셔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보면은 45조에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2월 이내로 그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고소장, 고발장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 2개월 이내 완료하는데 그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한테 수사기일 연장 지휘를 받아야 된다. 지휘 건의를 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병지휘 건의 구속을 해야 될지 불구속을 해야 될지 송치전 지휘 건의 기소 의견을 해야 할지 불기소 의견을 해야 할지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기타 해가지고 수사관님들이 하다가 뭐 법리 해석이 어렵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거 말고도 수사하다가 애로사항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지휘 건의를 해서 그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사건은 검찰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건한 상태에서 검찰청으로 가는데 그 수사관님들이 방향을 잘 못 정해가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 송치한다든지 그러면은 검찰청에 가서 이미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그걸 바로잡으려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판단이 뭐 내가 판단을 제대로 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시로 이렇게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수사관님도 편하고 그 송치돼서 사건 처리하기도 편하고 검찰에서 사건 처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수사지 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수사 단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수사지 건의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수사지 건의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구속할까 불구속할까, 그 기소 의견을 할까 불기소 의견을 할까. 그러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니까는 그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라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 구속할까요? 불구속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쥐 건의할 때 형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사관님 의견을 먼저 나타내 주셔야 돼요. 어떠한 사유로 불구속 수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구속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그렇게 하셔야 이제 판사가 그걸 검사가 그걸 보고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그렇게 가.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사유로 있으니까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그렇게 수사관님들 의견을 달아서 보내면은 검사가 이제 그것을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리기가 좀 시간도 단축되고 좀 빠르겠죠. 그 수사관님 의견이 어떤지 보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일일이 다 보고 하려면 사건이 엄청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수사지 건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속하면 좋겠습니까? 불구속하면 좋겠습니까가 아니라 구속하겠다, 불구속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나타내주면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 구속 수사할까요?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까요? 이게 아니라 구속하고자 합니다. 불구속 수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소 의견을 할까요? 불기소 의견을 할까요? 이게 아니라 기소 의견을 송치하고자 한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못 써야 되겠죠. 어떠한 누구의 진술, 어떠한 증거에서 범죄 혐의 인정되고 범죄가 중대하고 뭐 이렇게 저 구속 사유 있잖아요. 주인도 중미위, 주인도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그 부분 중미위, 중대 범죄성 그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 중요창금 위해 우려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러면은 그래서 구속수사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지 않으니까 불구속수사 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진술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혐의 인정돼서 기소 의견을 송치하고자 합니다. 아니면은 누구의 진술 어떤 증거 뭐 고발이 아니면은 고소고발인은 뭐라고 주장하지만은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진술 참고인 누구의 진술 어떤 증거에서 혐의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불기소 의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수사지 건의 서식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저 규정에 있는 별지 81호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그 수사관님 소속기관 쓰시고 하단에 있는 사법경찰 거기에다 특별사법경찰 이렇게 그 수사지 건의는 사법경찰 관명의로 해야 된다. 사법경찰 네가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그 건의 명의는 사법경찰 관명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부로 나가는 문서는 다 사법경찰 관명의로 한다 이렇게. 또 수사지 연장 지휘 건의 해서 여기에 보면 1호 서식에 수사지 기일 연장 건의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행력 연장 사유 해가지고 뭐 연장 사유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조사하는데 누가 지금 출석하지 않고 계속 그 도피 중에서 소재 파악하느라고 기한 내 조사하지 못해서 이렇게 연장한다. 이렇게 조사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피의자 조상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미처 다 하지 못해서 연장하겠다. 이렇게 아니면은 범죄 사실 확인하는 데 있어서 증거 관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체돼서 연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연장하겠다 수사관님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연장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서 이렇게 지휘 건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휘 건의.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병 관련 지휘 건의서 기재 예시를 여기다 해놨어요. 구속일지 불구속일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뭐 불구속 수사하고자 한다면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고 뭐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서 불구속 수사하고자 합니다. 아니면은 구속 수사하고자 한다면은 뭐 어떤 사유로 이런 걸 다
그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기소 의견이면은 피의자는 자백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불기소 의견이면 이런 식으로. 이것은 여기 있는 부분은 그 수사 결과 보고서에 수사 결과 및 의견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여기다 거의 뭐 비슷하게 베껴 놓으면 되겠죠. 거기다 같은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 적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병지 건의 해가지고 이제 계속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피의자는 범죄 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고 어떤 범죄로 수사한 결과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관련 정보도 확보된 상태이며 피의자는 출석 요구 시마다 출석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불구속 수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은 요렇게 수사한 바 피의자가 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출석해서 범죄 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위반하기 등 증거가 충분함, 기소 의견으로 송참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 건의란에 이렇게 수사 결과 보고서와 같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는 수사관님들도 있는데,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송치전 지휘관이 예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소 의견이 이렇게 이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거, 이거 법인 양벌 규정은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했는지 게을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예시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다. 예시처럼 송치정 지휘관이 예시 이런 식으로 그 확인돼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송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접수 조사한 바 관할구청에 이렇게 운반하는 고발 서류와 이를 인정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왜 불구속 기소 의견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다 좀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죠. 주인도 아까 말씀드린 주인도 범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 여기다 좀 기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 계속 나와요.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건 좀 전에 그걸 그대로 쓰는 그런 거네요.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범죄 혐의 인정됨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도 이제 그 주인도 중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여기다 기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치전 지휘관이 요거는 이제 구속할지 불구속할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그 신병지 건의 단계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주인도 중위 이런 거 뭐 쓸 필요 없이 그냥 혐의가 인정되면은 기소 의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의견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송치전 할 때는 이게 이제 신병 지휘할 때는 그 주인도 중위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 송치전 지휘관이 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의견 그걸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치전 지휘관이 할 때는 이제 그거를 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 지휘관이도 있어요. 이송지 딴 데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관할이 아니면 이제 관할이 있는 대로 이송을 해야 되겠죠.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거, 거소, 현재지 거기니까 이제 수사관님 조사하는데 관할이 없다 그러면 관할이 있는 대로, 주로 사건은 다 피의자가 살고 있는 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범죄지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은 그 피의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소중지 지휘관이 예시해가지고 기소중지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분들 소재 파악을 했는데 소재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 의견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 하고자 한다.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수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는 건 좀 표현이 좀 그렇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수사지 하게 되면 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일반 경찰하고 검찰은 형사사법 정보통신망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지휘 내용도 입력하고 그러는데 우리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관님들은 검찰하고 형사사법 정보통신망이랑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수사지 건의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가지고 가면은 검찰에서 수사지 건의 담당자가 그것을 수사관님 대신 전산망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이것을 출력을 해서 거기다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부라든지 이걸 해서 저 G란 있잖아요. G란에다가 뭐라고 기재를 해주죠. 가하면은 뭐 별도로 기재할 건 없을 텐데 부할 경우에는 뭐 어떠어떠한 사유로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라든지 어떠어떠한 사유로 기소 의견을 하지 말고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라 그런다든지 여기다가 이제 그런 지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은 그 지휘 내용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으면은 이제 수사지 건의서 수사지 있어요. 그 날짜 순대로 편철하시면 됩니다. 날짜 순대로 편철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사지 건의하실 때는 수사지 건의하는 그거를 수사기록 앞에다가 수사지 건의서를 편철을 하죠. 핀침이나 꽂아가지고 편철해가지고 원래 두 부 해야 돼요. 한 부는 부본으로 이제 검찰에서 결재한 거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한 부는 이제 수사기록에 편철해놔야 되니까 두 부 해가지고 앞에다 핀으로 꽂아놓으면은 검찰에서 이제 그것을 쥐한 내용하고 같이 해서 기록에 보내주면은 그걸 이제 날짜 순으로 뒤에다 편철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수사지 건의할 때는 수사기록 목록도 작성하셔야 돼요. 수사기록 목록도 이렇게 작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겠다. 수사지 건의에 대한 지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그리고 다 이제 의견서로 들어갑니다. 의견서로 들어가는데 수사지 건의할 때 기록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기록 목록을 작성하는데 기록 목록 앞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좀 허전하죠. 원래 이제 사건 송치할 때 사건 송치서가 기록 목록인 것처럼 수사지 건의서에도 기록 목록 앞에 이제 임시 표지를 붙이는 거죠. A4 용지에다 그냥 사인펜으로 그냥 수사지 건의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인펜으로 수사지 건의 그 다음에 피의자 누구 그 다음에 죄명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소속 어느 시청 뭐 어디 광역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소방서 이렇게 해서 소속을 쓰시고 거기다가 담당자 누구 직급 쓰시고 담당자 누구 이렇게 이름을 쓰시고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임시 기록 표지를 A4 용지로 해가지고 기록 맨 앞에 이렇게 붙이면 편철해 놓으시면 돼요. 편철해 놓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수사지 건의서를 핀침 같은 걸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그걸 꽂아놓으면은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거기서 G 건의하면 G 하면서 그걸 갖다 이제 기록 사이에 끼워준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기록에 편철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견서 들어가는데 의견서는 지난번에 수사 결과 및 의견 그때 하고 모양만 좀 달랐지 같은 그런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의견서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다음 시간에 의견서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